안녕하세요. 더 밝아진 거, 이게 새로 조명이 들어갔구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들어갈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 관련해서 당권 선거나 그래서 언급하면서 총괄이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은 임무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민생을 챙기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고 야당은 그런 것을 트집 잡을 일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건 선거는 지난 2020년에 코로나를 명목으로 해서 현금을 살포한 그런 것이 관건 선거죠.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공천 받지 못한 분들도 많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의 공천 공정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좀 없어 보여요. 다만 이 선거 과정에서 언론에서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이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장 사태하고 비견할 만한가요? 저희는 시스템에서 결과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보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공천과 질적으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그 최고위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단수 공천 받은 거 아닌가요? 전 그래 보이던데요. 그리고 대표의 비서뿐 아니라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배우자들까지도 줄줄이 단수 공천을 했다가 한번 걸렸다가 번복했지만 하나는 뭐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스템 공천과 공정해 보이는 그게 실제로도 공정하고 공정해 보이는 것에도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당에 와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매일 보는 우리 김영동 비서실장도 단수가 아니라 경선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볼 문제인가요? 제가 눈 딱딱 감고 이거 하나만 해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공천에서 어떤 종류로든 간에 관여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나오는 어젯밤 결과라든가 등등 결과 다 보십시오.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의 관여가 없어 보이는 것이 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래 보이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과정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공적 업무는 공정한 것 못지않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과정은 그 과정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말이 다를 수 있으나 공정해 보이지 않는 결과들이 주르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기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 공감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 기자님. 지금까지 컷오프 때 친윤 탄력 의원이 없어서 이번 공천이 좀 친윤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신윤은 누굴 말하는 거며 컷오프를 누굴 말하는 걸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저희는 컷오프보다는 재배치, 중진회 같은 경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운영됐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았던 분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초선의 비중이 대단히 높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컷오프식으로 인위적으로 했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인재풀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떤 특정 개파를 기준으로 그런 공천이 이루어졌다? 전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를 우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나시는 사람 있으세요? 누구를 특별하게 이 사람은 밀어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데요. 그리고 강남권 공천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강남서초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랑받아온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번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저라든가 어떤 결정권자 관련한 사람들을 밀어넣는 공천 그런 거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더 내려놓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국일보 나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님. 이제 이창근 하남시 예비후보 관련해가지고 하남과 경선에서 제재된 게 이제 정성평가 활용해서 친윤 이용 의원 판가라준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누가 지적하죠? 그런 기사가 또 여러 아니 기사가 말고 이창근 씨가 지적하나요? 아니 이창근 씨 본인은 얘기 안 해도 그런 지적이 또 나오고 기자님 지적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그 이채익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 출마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원팀으로 함께 가야 이길 수 있는 정당이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서로 일관성이 맞지 않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김기자님. 유경수 의원 재배치 이제 철회한다는 보도가 어제 많이 나왔는데 중간이 관계자로 인정을 했고 혹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부인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겠죠. 재배치라는 것은 원팀으로 함께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이 대단히 포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기준은 있습니다.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위험하다는 공천으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비판에 대해서 탄핵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함께 가야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누구?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 위성정당 통해서 비례 대선에 나서는 제3비례에서 비판 이어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는 제가 굳이 말을 얹지 않아도 다들 동의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맞고발 하셨잖아요. 예. 그 권형엽 이 전 배우자실 부실장 제가 정확하게 불러드리죠. 그분과 관련한 일련의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기 측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기는 어떤 경향이 있어 왔던 것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실이라는 게 있었던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일일 것 같고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민주당은 어떠냐면요. 막 정말로 힘든 자기들 입장에서 어려운 이슈가 있으면 몰리다가 오히려 역공으로 고발장을 뜩 내놓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오히려 이게 고발이 자기들이 유리해서 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자라는 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의 국민의힘과 다릅니다.
이런 무고성 고발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고 계속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하루 정도 아주 말을 엄청나게 쏟아내셨던데요. 트위터 한 10개 하셨나? 페북 하셨나? 그 하루 얘기했는데 벌써 고발이 몇 개 당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계속 나오고 이러죠. 그냥 정제된 자세로 저와 토론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가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까? 정제된 입장을 가지고 저와 토론하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서 맞잖아요.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비서 맞죠? 왜 비서가 아니죠?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그렇게 과일 사오고 법화 가지고 유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본인이 먼저 관여했다고 지금 폭로하시는 분이 조명현 씨잖아요. 그 전임자 오모 씨가 체포됐더라고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체포 필요성을 법관이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재명 대표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서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몸종 다루듯이 했던 공직자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그리고 배우자실이라는 기상천외한 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넣고 자기 배우자를 보조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양지에 단수 공천한다? 너무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 제기를 하냐? 이재명 대표가 답을 안 하잖아요. 몇 천만 원 단위로 그러니까 조명현 씨 이전 단위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오모 씨를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라면 그 기간이 앞쪽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왜 답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공천되는 게 맞습니까?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무슨가요? 윤선이 타이레전 뉴스 조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정영환 위원장님이 현역 공천이 좀 후속도 늦게 되면서 정무적 판단이 좀 개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공천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윤심이 진술에 적용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천이라는 건 어차피 정무적인 결단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의미였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랬는데 특검 재표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뤘다. 그게 아니라 특검 재표결 시기를 정하는 건 민주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 재표결 문제를 조금 그렇게 자신 있었다면 더 뒤로 미루지 그랬어요? 더 앞에 하든가?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 걱정해서 그 시기를 정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잔머리를 쓰는 것은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실까요? 예, 서울신문 조심호 기자입니다. 그 조변님? 국민들 사랑받는 지역에서 국민추천제 이제 시행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영남 지역에서 이게 더 확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유죠. 저희가 이 제도를 할 때 전국에 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제도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랑받는 곳이 그 5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 후보들이 조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고려한 겁니다. 신의 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천 마무리되고 있는데 총재위 출범 시점이나 컨셉 아니면 총재위원장으로 좀 공포도인 인물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선거 전략은 우리 모두가 뛴다는 겁니다. 모두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에서 선대위 한두 명의 스타가 선거를 이끄는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뛰는 구조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